검은 캔버스 위의 외침 일부, 잿빛 도시의 이방인 스마트폰 액정 위로 오전 7시 30분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세찬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았다. 창밖은 아직 어슴푸레한 회색빛에 잠겨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벌써부터 갑갑하게 느껴졌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될 하루, 그 하루가 품고 있을 시선들과 수군거림이 세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세찬에게 다름은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다름을 당연하게 받아주지 않았다. 유난히 검은 피부색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어딜 가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 시선 속에는 대부분 호기심보다는 불편함 혹은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세찬은 익숙한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티셔츠와 헐렁한 힙합 바지를 꿰어 입었다. 교복은 숨막히는 족쇄 같아서 학교에 가는 날 외에는 거의 입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좁은 거실에서 어머니 김민서 씨가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세찬을 키워온 어머니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했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했다. 세찬아, 밥 먹고 가야지. 됐어요. 입맛 없어요. 세찬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등 뒤에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다. 이런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바닥을 쳤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등굣길의 학생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찬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겉돌았다. 아무도 대놓고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흘깃거리는 시선, 저들끼리 소곤대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깜둥이, 튀기, 아프리카에서 왔나봐. 귀에 이어폰을 깊숙이 꽂아도 그 소리들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버스 안은 더욱 노골적인 차별의 공간이었다. 빈자리가 있어도 세찬의 옆자리는 대부분 비어있기 일쑤였고 어쩌다 누군가 앉게 되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세찬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었다. 학교 교문에 다다르자 익숙한 무리가 세찬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준혁,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항상 말끔한 교복 차림에 값비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소위 인싸였다. 하얗고 깨끗한 피부, 반듯한 이목구비는 세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대비는 준혁에게 세찬을 괴롭힐 아주 좋은 명분이 되어주었다. 어이, 강세찬, 오늘도 얼굴에 연탄칠이라도 하고 왔냐? 준혁의 빈정거림에 주변 친구들이 낄낄거렸다. 세찬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시선을 피하며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준혁은 그런 세찬을 가만둘 리 없었다. 야, 무시하냐? 너 같은 깜둥이가 감히 날 무시해? 준혁이 세찬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깨를 밀쳤다. 세찬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세찬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간신히 참았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에게 반항했다가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기억. 그 기억은 세찬에게 저항은 더 큰 고통을 부를 뿐이라는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 비켜. 세찬은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증오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준혁은 세찬의 그런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뭐? 안 들리는데? 역시 깜둥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나?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거기 학생들, 아침부터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하나? 돌아보니 새로 부임한 기간제 미술교사 한지우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아, 선생님, 그냥 저희끼리 장난 좀 친 겁니다. 그렇죠, 세찬아? 세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지우는 준혁과 세찬을 번갈아 보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난이라기엔 한쪽 얼굴만 너무 굳어 있는데 일단 교실로들 들어가. 준혁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고 세찬은 그 자리에 잠시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한지우는 세찬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니, 세찬아? 세찬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지우는 세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 찾아오렴. 세찬은 아무 말 없이 교실로 향했다.
한지우의 말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선생님이라고 뭘 알겠어. 내 고통을, 내 분노를. 교실 창가 맨 뒷자리에 앉은 세찬은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탈출구였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연필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세찬의 내면에 쌓인 감정들이 격렬하게 터져나왔다. 뒤틀린 인물, 어두운 도시의 풍경,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 그의 그림은 마치 잿빛 도시 속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의 절규와도 같았다. 그날 오후 미술 시간, 한지우는 학생들에게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밝고 화사한 풍경이나 인물을 그렸지만 세찬의 스케치북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다. 한지우는 조용히 세찬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그림을 살펴보았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범상치 않은 재능과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세찬아. 한지우의 부름에 세찬은 화들짝 놀라 스케치북을 황급히 덮었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킨 사람처럼. 내 그림 아주 인상 깊구나. 혹시 미술반에 들어와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생각 없니? 세찬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냉소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저 같은 놈 그림 아무도 안 봐요. 그 말은 한지우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세찬의 재능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절망. 그녀는 세찬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아니, 열어야만 했다. 저 검은 캔버스 위에 그려진 외침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어야 했다. 2부, 균열과 희미한 빛, 한지우의 권유에도 세찬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미술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미술 시간에도 여전히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한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찬이 그린 그림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끔씩 스케치북 한쪽에 작은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내 그림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그려나가렴. 그런 한지우의 관심이 세찬에게는 낯설면서도 조금씩 스며들었다. 자신을 다른 색깔로만 보지 않고 그림 그리는 아이로 봐주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그 관심이 깊어질수록 최준혁의 질투심과 괴롭힘도 더욱 심해졌다. 준혁은 세찬의 그림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값비싼 미술 도구를 사용해도 흉내낼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강렬함이 세찬의 그림에는 있었다. 그 사실이 준혁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는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세찬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세찬의 미술 도구를 망가뜨리는 것은 예사였고 일부러 물감을 쏟거나 그림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세찬이 밤새 그린 그림을 몰래 훔쳐보고는 다음 날 마치 자신이 그린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다. 이거 내가 어제 그린 건데? 어때? 좀 괜찮지? 준혁이 친구들 앞에서 세찬의 그림을 흔들어 보이며 으스댔다. 세찬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항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괴롭힘과 문제아라는 낙인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킬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준혁 학생, 그 그림은 세찬이 그림인데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함부로 다루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준혁은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둘러댔다. 아, 선생님, 제가 세찬이한테 잠깐 빌린 거예요. 그렇죠, 세찬아? 세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지우는 준혁의 행동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일단 세찬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세찬을 따로 불러 조용한 미술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찬아, 많이 힘들지? 선생님이 다 알아. 한지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세찬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던 세찬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겪어온 차별, 아버지의 부재, 홀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림을 향한 열정과 두려움까지. 한지우는 조용히 세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의 아픔에 공감했다. 세찬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너에게 그런 상처를 줄 권리는 없어. 한지우는 세찬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리고 내 그림은 정말 훌륭해. 내 안에 그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마.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날 이후 세찬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한지우의 격려 속에서 다시 붓을 잡았고 미술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한지우는 세찬에게 다양한 화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히 장 미셸 바스키아나 프리다 칼로처럼 자신의 아픔과 정체성을 예술로 승화시킨 화가들의 이야기는 세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피부색과 곱슬머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그 다름이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세찬의 어머니 김민서 씨도 아들의 변화를 감지했다.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아들의 얼굴에서 희미한 생기를 발견하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녀는 한지우와 몇 차례 상담을 통해 아들의 재능과 꿈을 이해하게 되었고 묵묵히 아들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우는 교내 미술대회 공고를 세찬에게 보여주었다. 세찬아, 이 대회에 한번 나가보는 거 어때? 네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세찬은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림을 내보이는 것, 그리고 그 그림이 또다시 편견 어린 시선에 노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한지우의 믿음 어린 눈빛과 내 이야기를 그림으로 세상에 들려줘 라는 말에 세찬은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대회 주제는 나를 바라다였다. 세찬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자화상을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검은색과 붉은색, 그리고 아주 희미한 푸른빛이 뒤섞인 강렬한 색채의 그림이었다. 그림 속의 자신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함께 담겨 있었다. 최준혁은 세찬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세찬의 물감을 숨기거나 그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강세찬 그림, 그거 다 어디서 베낀 거래. 제 사실은 그림도 못 그리면서 선생님 백으로 나가는 거래. 하지만 세찬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한지우의 지지와 그림을 통해 얻은 작은 자신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세찬은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혼혈 학생인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하나는 동남아시아계 어머니를 둔 여학생으로 역시 외모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고 있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세찬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과 위안을 느꼈다. 그 만남은 세찬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작은 용기를 주었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세찬의 긴장감은 커져갔지만 동시에 그의 그림은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갔다. 그는 밤늦게까지 미술실에 남아 붓을 놓지 않았다. 어둠이 깔린 미술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세찬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듯 그림에 몰두했다. 그의 붓끝에서 탄생하는 것은 단순한 자화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잿빛 도시 속 이방인의 절규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 검은 캔버스 위에 그려진 외침은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3부 검은 캔버스 위의 외침, 미술대회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들로 북적였다. 벽면에는 참가자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림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 강세찬의 자화상이었다. 검붉은 배경 위에 그려진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담은 듯한 눈빛의 소년. 그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자 외침처럼 느껴졌다. 세찬은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림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간혹 느껴지는 편견 어린 눈초리까지 모든 것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때 한지우 선생님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세찬아, 떨지 말고 내 그림을 믿어. 내 진심은 분명 전달될 거야.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세찬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심사위원들이 세찬의 그림 앞에 멈춰섰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림을 멀치리버 응시하더니 이윽고 세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나, 학생? 세찬은 마이크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그림은 저 자신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틀린 그림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워야 할 얼룩처럼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둠처럼요. 세찬의 솔직한 이야기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들은 수근거렸고 교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세찬은 멈추지 않았다. 이 그림 속의 검은색은 제가 느껴온 절망과 분노입니다. 붉은색은 그 안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뜨거운 심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저 푸른빛은 어쩌면 저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기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피부색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단지 다른 색깔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다름이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요. 세찬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박수 소리는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세찬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도 잠시 최준혁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다. 그는 익명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강세찬의 작품은 다른 유명 작가의 그림을 표절한 것이라는 허위 제보를 넣었고 심지어 몇몇 심사위원들에게는 세찬의 학교 생활이 불성실하며 문제아라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다. 갑작스러운 표절 의혹에 심사위원들은 당황했고 장내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세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다시 이런 식으로 무너져야 하는가. 절망감이 그를 덮치려 할 때 한지우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다.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강세찬 학생의 작품은 그 어떤 것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세찬이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완성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한지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세찬이 대회 준비 기간 동안 그린 수많은 스케치와 습작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또 다른 증언을 하기 위해 나섰다. 바로 최준혁의 이전 악행들을 여러 번 목격했던 평소 조용했던 같은 반학생이었다. 저 최준혁이 강세찬 그림을 훔쳐보거나 망가뜨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세찬이에 대해 안 좋은 소문도 퍼뜨렸고요. 그 학생의 용기 있는 고백은 결정적이었다. 최준혁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얼굴이 새빨개진 최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심사위원들은 다시 한번 세찬의 그림을 진지하게 평가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세찬은 대상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특별상이라는 어쩌면 대상보다 더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었다. 심사위원장은 상을 수여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세찬 학생의 작품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생의 용기와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 세찬에게 한지우 선생님이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어, 세찬아. 네가 자랑스럽다. 세찬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해방감,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4부, 희망이라는 이름의 색채 미술 대회가 끝나고 학교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세찬의 그림과 그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더 이상 세찬을 검은 피부의 이방인으로만 보는 시선은 줄어들었고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갔다. 물론 모든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누군가는 그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보이지 않는 차별 또한 존재했다. 하지만 세찬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세상의 부당함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얻었다. 최준혁은 자신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면서 학교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한때 그를 따르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갔고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세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피부색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로 받아들이고 그림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이전보다 한결 밝아졌고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발견하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한지우 선생님은 여전히 세찬의 든든한 멘토이자 지지자였다. 그녀는 세찬에게 미술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고 세찬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다. 방과 후 미술실은 여전히 그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고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밑그림과 습작들을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갔다. 가끔은 대회에서 만났던 하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어머니 김민서 씨는 아들의 밝아진 모습에 그 누구보다 기뻐했다. 더 이상 아들이 홀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다. 모자 사이의 대화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가족이 되어갔다. 시간이 흘러 세찬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